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2024년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아우 참 우리나라 큰일 났죠. 삼성전자는 제대로 되겠어요? 현대차는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학자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요. 2024년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전 영상을 한번 보니까 이제 최고령 래퍼 경제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셨더라고요. 요즘도 어떻게 래퍼를 좀 하시나요? 경제연구소에서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잘 안 들어서 네. 그러면 노래하고 섞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착안을 해서 그 당시에 거리의 시인들이라고 하는 랩 그룹이 있었는데 부탁을 했죠.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메시지를 실으면 어떨까. 그래서 아무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김정호의 경제 TV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잘 맞는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18년까지 연세대 교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유튜브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하는 분들이 있길래 가서 찾아가서 구경을 했더니 그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촬영하고 뭐 용산 가서 이제 뒤에 그린 스크린도 사고 뭐 카메라도 사고 편집하는 기술도 배우고 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올해 선거를 치르는 국가가 50개 국가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전 세계 이목이 끌린 게 이제 미국 대선인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서 이제 재선 운동 중인 것 같은데 보면 지지율은 좀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난 3년간의 바이드노믹스 어떻게 좀 평가하시고 예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먼저 바이드노믹스가 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답지 않은 경제 정책이 바이드노믹스고 그런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보호주의 정책이죠. 소위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들이 또 시장이 가장 최적의 입지를 찾아서 공장을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서 세계에다 팔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주도했고 그 판을 깔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그런 추세를 미국이 다 펼쳐왔고 특히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전 세계가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체제가 되잖아요. 미국이 이끄는 평화체제. 그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자유무역 체제인 것이에요. 그 위에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려왔었죠. 그런데 트럼프 때부터 이걸 뒤집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야 장을 펼쳐줬더니 전부 공장은 다 니네들이 가져갔잖아. 우리한테는 남는 게 뭐야. 이런 식의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난센스인데 그 말 자체가. 트럼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세력이 이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중서부 백인 저학력 공장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갖게 된 거죠. 뭐 그들은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공장들이 다 처음에는 한국으로 갔다가 그게 뭐 중국으로 가고 그래서 자기들은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그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누렸거든요. 그건 다 잊어먹고 쟤네들이 가져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고 트럼프가 그것을 대변한 거고 바이든도 트럼프하고 싸웠지만 그 부분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했던 정책 예를 들어서 중국의 주요 상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매기는 이건 무지막지한 정책인데 바이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이드노믹스는 트럼프노믹스하고 상당히 비슷한 데가 많아요. 별 특징이 없어요. 특히 보호주의 정책은. 그래서 그 보호주의가 바이든노믹스의 하나의 특징이고 트럼프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은 트럼프는 기후위기 뭐 이런 거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건 사기야. 이런 입장이에요. 기후라고 하는 게 늘 변하는 거지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뭐 정부가 나서서 무슨 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기후가 바뀔 일이야? 이런 입장이에요. 트럼프는. 근데 바이든은 정반대죠.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는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써야 돼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배터리에다가 돈 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재정 투자, 이게 바이드노믹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건 트럼프하고 다른 거죠. 트럼프하고 다른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동맹에 대한 태도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때리기를 했지만 자기가 한 거예요, 그냥. 직접 했죠. 예, 미국이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동맹 그런 거 없어. 한국 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너희들 5배 더 내야 되잖아. 나토에 대해서도 너희들 돈 더 내. 뭐 전부 돈인 거죠. 그걸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동맹 그런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1930년대 이전의 미국의 태도예요. 원래 미국은 고립주의였어요. 다른 나라 알 거 없어. 그건 그들이 알아서 살 일이고, 2차 대전 때 그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 전쟁 때 그게 결정적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다시 193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 내에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해진 것이고, 바이든은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가져왔던 세계 경찰의 역할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때리기를 하더라도 동맹국을 규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같이 그 캠프 데이비드 가가지고선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해서 뭐 회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동맹들을 규합해서 미국에 대한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는 트럼프하고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는 게 세 가지의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거를 지난 4년 동안 해왔는데 그 결과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실업률 3.7%. 이거는 역대 최저예요. 인플레이가 좀 높기는 하죠. 9%까지 갔다가 최근에 5%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그게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고, 임금 수준도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고, 그냥 표면적인 성적표를 놓고 보면 뭐 그다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많이 공격을 받는 게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바이든 때문에. 트럼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 때도 재정 적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바이든 시절에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긴 했지만 파격적으로 많이 늘어난 정도는 아니에요. 원래 미국이 그런 추세에 있어요, 지금. 그 추세가 위험하긴 한데 바이든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다릅니다. 국민들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별로 상관없이 경제는 트럼프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국민들의 생각은 또 체감 경기랑은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요, 경제를 누가 더 잘하냐? 트럼프가 더 잘한다가 49%, 바이든이 더 잘한다가 23%예요. 어휴, 많이 차이 나네. 예. 그러니까 바이든은 형편없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훨씬 더 낫지. 지금 당장 선거를 하고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이 나온다면 누구를 찍겠느냐? 트럼프 47, 바이든 43. 트럼프 승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군요, 지금 현재가. 결국에는 그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어떤 자유무역 체제에서 분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지금 시장에서 보호무역으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세계 경제와 특히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아우, 참 우리나라 큰일 났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내수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5,000달러인데 우리나라의 소득이 5천만 시장을 가지고 35,000달러를 유지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2만 달러도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우리가 내수에만 침잠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뭐 삼성전자는 제대로 되겠어요? 현대차는 제대로 되겠어요?
전부 쪼그라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주도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 작은 나라가 잘 살려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끌고 있는 이 새로운 트렌드, 또 중국과 대결 때문에 생겨난 트렌드는 뭐냐면 시장이 분할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계는 그냥 있는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잘라지는 거죠. 중국 시장이 급속히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은 시장은 미국과 일본 또 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선진국 시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시장의 크기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건 참 묘하게도 인구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1991년 이전하고 좀 비슷해요. 그 이전에 인구의 3분의 1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3분의 2가 비공산주의였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그런 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주역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난감한 거죠. 그런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더 강화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훨씬 강화되죠.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제 리턴 매치가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그러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좀 유력하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트럼프가 선거에 나온다면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는지는 그건 아직 확실치 않아요. 선거법 때문에 지금 그렇죠. 내란죄, 내란죄. 내란죄로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출마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네, 이미. 내란죄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그것을 연방 대법원에다가 상소를 했어요. 연방 대법원이 그걸 어떻게 판결할지 몰라요. 그걸 그때까지 판결을 해줄지 어떻게 할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란 선동죄가 맞아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한다면 못 나오는 거죠. 트럼프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혐의가 뭐 어떤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죄인인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워낙에 뭐 인기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그게 미국 백인 우월주의, 이게 다시 창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이쪽은 소위 워키즘이라 그러잖아요. 바이든이 그런 흐름에 있거든요. 백인 우월주의자, 요즘은 소위 그 KKK까지 막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워키즘이라고 하는 거, 깨어있는 시민 뭐 이런 거 웃기지 마. 미국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야. 크리스마스도 예전처럼 성대하게 해야 되는 거고, 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고 미국이 최고고 다른 나라는 뭐 관여할 것도 없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세계의 그 짐을 떠안아야 돼? 미국 내부에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이든이 깰 수는 없는 거죠. 네, 일단은 재판의 결과가 조금 중요하겠네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최근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2024년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제 자국 우선주의와 이제 보무역주의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세요? 확실할 겁니다. 트럼프가 이를 갈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 임기 중에도 계속 딥스테이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국가잖아요. 깊숙이 숨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이것들이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쫙 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할 게 뭐냐? 관세 올리는 거. 관세 올리는 거예요. 지난번 임기 때 중국에 대해서 일부 품목에 25%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어난 관세 수입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연간 관세 수입이, 미국 관세 수입이 300억 달러였는데
트럼프 2년 차부터 그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바이든 시초까지 얼마냐면 1,000억 달러예요. 한 3배 늘었어요. 그 바이든 때도 계속 1,000억 달러예요. 왜냐하면 그거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바이든은. 이 예산 분석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예측해 놓은 걸 보면 트럼프가 됐을 때 2026년이 되면 4,000억 달러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와, 진짜 많이 올라가네요. 지난번 임기 때는 중국 제품의 한 3분의 1 정도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긴 거예요.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물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일률적으로 매기겠다는 거고 그게 현재 한 3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관세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무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세계 경제는 조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죠. 더 쫄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인 것이고 미국이 그냥 나만 살겠다가 되는 거죠. 플러스 그러면 미국에 공장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까지 수입해서 쓰는 거 수입이 줄어들 테니 미국 안에서 만들겠지.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한테 그게 좋은 거잖아. 일자리 만들기 작전인 겁니다. 그게. 과연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안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냥 관세 수입은 늘어나고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죽어났죠. 그것 때문에 값이 계속 오를 테니까. 인플레이션도 계속 더 올라가겠군요. 근데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폭 나잖아요. 그게. 국내적으로 야 내가 일자리 만들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나요? 부작용을 트럼프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뭐하지만 너무 막무가내인 것 같다. 그냥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김정은하고 하노이 회담할 때 서로 뭔가 틀어지니까 그냥 회담장에서 걸어 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존의 질서나 예의나 뭐 관행 전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데 이 사람을요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일종의 선지자처럼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기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의 재집권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전쟁 문제가 정말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아니 내가 왜 쟤네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미국이 안전하면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의 안전 평화를 유지하는 그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의 해안을 이렇게 완전히 쫙 봉쇄하고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제1 도련선이라고 하는 건데 바다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중국 바다가. 이게 봉쇄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빠져버리면 방어를 못하죠. 중국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는 거예요. 대만이 중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죠.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중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슴도치 작전을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군사력도 꽤 있으니까. 하지만 중국하고 군사력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미국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미국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마 일본도 저는 흔들릴 거라고 봐요. 알아서 중국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서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무력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중국이 무력을 쓰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 건 분명하니 그렇게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내가 당신네들 물건 엄청 사줄 테니까 이 동네에선 좀 빠져주지? 이렇게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심각한 일이 되겠군요.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남북 간의 대치 상황도 한층 더 격화될 거다 이렇게. 이 남북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겠죠. 북한이 제일 문제거리인 것은 핵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포기시키고 싶은 것이고